안녕하십니까. 산성화담입니다. 제가 이동건과 조윤희 씨의 그 이혼 문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전에는 요새 또 좀 작년인가에 좀 시끄러웠던 그 송혜교와 송중기, 송성호프의 그 이혼에 대해서 제가 다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로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이혼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쭉 볼 때는 결국 인생의 절반은, 인생을 성공하는 데서 절반은 바로, 누구랑 결혼한 데 있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녀분의 어떤 그 결혼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결혼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재혼 나갈 때, 어, 정말 이 결혼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어,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잘생김과 미인이라는 것과 아니면 어떤 장점이 면사포를 탁 하고 나서 쓰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면사포를 이제 벗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딱 벗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비로소 현실을 깨달으면서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뭔가 실수한 거 같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땐 이미 늦은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애 낳고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애 기르니까 서로 뭐 어떤 그냥 살아야지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 이러다가 20년 30년 흘러가면서 결국은 뭐가 된다?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황혼이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아주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궁합에 대한 동영상은 젊은 사람들이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를 좋은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동현 씨, 탤런트 김동현 씨하고 혜은이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동현 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탤런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동현 씨 사주를 보면요, 더운 여름에 5월에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 사주는 병화신강사입니다. 병화신강. 병화신강 사주이기 때문에 용신을 금수를 하는 거죠. 더우니까. 그렇죠? 용신은 금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금이 있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은 뿌리가 없어요. 금의 뿌리는 뭐다? 바로 토입니다. 그러니까 김동훈 씨 사주에는 토가 없어서 금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편재죠. 그러니까 횡재. 다시 말해서 김동훈 씨의 눈앞에는 큰 돈이 보이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큰 돈 되는데 하는데 막상 사업을 하게 되면, 막상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토의 부지로 인해서, 다시 말해 식상이 없는 바람에 돈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의욕만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지? 돈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너 돈 벌 수 있어. 너 큰 돈 벌 거야. 너 한번 이번에 한번 질러봐. 너 사업하면 돼. 이렇게 자꾸만 이 김도현 씨 앞에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김도현 씨하고 돈기에 홀려가지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베팅을. 근데 결론은 어떻다? 아작이 나는 거죠. 아작이. 예. 왜 그러냐면 이분이 큰 돈을 벌려면 병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도 있어서 화생토로 흘러가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가야만이 비로소 어떤 재물의 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주에 뭐다? 토가 없어서 그냥 병화, 김동인 씨 본인은 병화가 경금, 큰 돈을 쳐다만 보고 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내 힘으로 가져오려는데 어떤 방법론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도희 사주의 또 특징을 보면 뭐라냐면 이 지지에 자하고 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면 우리가 도화라고 해요. 자오 도화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연예인의 어떤 기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도훈 씨가 결국 사업을 하게 되면은 헛것을 보게 돼 가지고 크게 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도훈 씨가
내가 눈에 큰 돈이 보이지만 그게 내 돈이 될 수 없는 헛개비란 걸 진작부터 알았더라면은 막 이런 파국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비록 토가 없어서 연기자로서 크게 성공 못 하더라도 도화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혜은 씨 같이 이렇게 보면 아주 대단한 가수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자기 팔자 없는 사업을 한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의 사주를 보면요, 대운에서 지금 64세부터 자대운이 오는데 자대운이 오면 상당히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자에다가 바로 오화가 충이 돼서 깨진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는 제가 볼 때 이 자에서 크게 혼나지 않았겠느냐. 자는 뭐냐? 59, 60, 61, 66, 그러니까 64세부터 68세 사이에 64에서 68세 사이에 하는 족 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도윤 씨, 이 사주는 그 횡재라는 헛것이 보이는데 그걸 잡을 힘이 없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옆이 이제 병화인데 이분이 병화니까 굉장히 그 우락부락합니다. 그리고 분노든 뭐든 신호애력이 다 얼굴에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요. 병화의 5월생이니까 굉장히 성격도 급한 분이다. 확 질린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옆에 바로 임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편관이라 해서 투머치와 프라이드, 투머치와 프라이드, 자존심으로 인해서 판단 미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실수 있게 다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폼생폼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호탕했겠다고 봐요. 돈이 많은 것처럼 어떤 그 행세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식상이 잘 발달되고 그 다음에 그 식상이 바로 재로 연결돼야지 되는 건데 여기는 아쉽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김도희 사지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병화하고 임수하고 충이 되고 자하고 오가 또 충돼서 천충지충이 일어나니까 참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김도윤 씨는 그 마침 또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좌우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감으로는 정말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혜은이 씨 사주 보면은 혜은이 씨는 뭐다 유금의 계수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계수라서 계수 신강사주입니다. 계수 신강사주.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인수가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전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선비사주. 그러면서 요렇게 정화, 병화, 사화로 이게 다 재물입니다. 정화, 병화, 사화로 재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물이 가득하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죠? 이분은 자, 딱 보면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수생목으로. 다시 말해서 돈, 수, 목, 화 이렇게 가야만이 비로소 원만한데 이게 사진 거예요. 그냥 물하고 불만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김도윤 씨 어떤 사업을 벌일 때 혜은이 씨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혜은이 씨 사주를 보면요,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분도 사주 돈이 꽉 차 있죠. 그리고 이 돈이 바로 용신입니다. 이분은 그죠? 왜냐면 금생수를 오고 가을에 태었으니까 용신이 화니까 사실은 혜은이 씨는 이게 이 거지가 될 수 없는 사주예요. 굉장히 부자 사주죠. 그렇지만 사업을 하지 않고 큰 부자 되는 그런 사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시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시는 식상이 있었을까? 뭐 하여튼 시를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 노래를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노래를 성공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아쉽다. 혜은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다. 다시 말해서 혜은이 사주를 보면요, 가난할 수가 없는 부자의 사주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큰 부자인데 결혼을 잘못한 것이 이렇게 뼈아픈 결과를 빚는 거죠. 결혼을 잘못한 것이. 혜은이 씨가 이제 결혼을 2번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혜은이 사주예요. 사주에 토가 없습니다. 혜은이 사주 토는 뭐다? 바로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복이 없어요. 혜은이 씨가. 남자복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남자복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더 신중하게, 더 열심히 상대방의 사주와 궁합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 단순히, 저 사람 잘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 멋져.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지금 뭐, 출세에 있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상대방 남자의 사주를 잘 봐서 그 사람의 운을 잘 흘러보고 잘 살펴봐서 이 사람이 무난하게 살 사주인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그 남자가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근데 혜은이 씨는 뭘 실수했냐면요. 혜은이 실수한 거는 혜은이 사주에 토가 없으니까 그만큼 신중히 남자 골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도윤 씨를 바로 재혼 상도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혜은 씨도 토 없는데 김도윤도 토가 없어요. 왜 안 되죠? 또 한 가지 김도윤 사주 보면 이 사주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천춘지충하고 있죠. 경금 하나만 이렇게 붕 떠 있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김도윤 씨가 혜은이 씨의 재력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로 경금을 꿈꾸던 횡재를, 편재를 일반적으로 사주에 편재가 좀 발달된 사람들은 내 처의 재력을 좀 보게 돼 있어요. 항상 내 처의 재력, 내 처가 과연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이게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은 자기가 행해서 벌어야 되지만 이 사주는 토가 없으니까 행하지 않고도 그냥 생각만으로도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제가 볼 때 전적으로 혜은이 씨의 잘못이다. 왜 하필이면은 김동훈 씨랑 결혼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혜은이 씨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금생수로 선비가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김동훈 씨의 어떤 속내를 몰라지 않았겠느냐. 속내 뭐죠? 김동훈 씨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돈 많은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횡재, 이 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꿈을 한번 실현해보겠다는 야심에 불탔다. 근데 아쉽게도 김도희 사주는 사업에 재질이 없다. 그냥 연예인 정도가 딱 맞지 않았겠느냐. 그냥 연예인에서 그냥 조연급으로 그냥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혜연 씨의 어떤 후광을 갖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더라면은 됐을 텐데, 김도희 사주로 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폼생폼사 해야지 큰 돈이 눈에 보이는데 질리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건 뭐냐? 혜연이 씨가 사람 본 눈이 없어가지고 좀 더 내가 결혼할 때 이 김도희 사주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요, 혜연이 씨는 개수고 김도희 씨는 병화입니다. 그 수욱화로 궁합이 별로예요. 궁합이 별로라. 또 한 가지는 혜연이 사주에 토가 없는데 김도희도 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별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도훈 씨의 사주를 보고 이 좌우충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64세부터 68세 오는 저 좌우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이거 살아나가는 걸 했을 때 그걸 생각을 하고서는 절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혜은이 사주에는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토가 없기 때문에 남편 복이 없습니다. 남자 복이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골라서 김도윤 씨의 운세를 봐서 이 사람 운이 말년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말년에, 그쵸? 말년에 깨지는 운이 온단 말이죠. 여기서 한번 대폭 깨지면은 그 다음에 뭐 기축으로 와서 이렇든 어떤 간에 여기서 이 타격을 받아서 재기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천충 지충에다가 터무니없는 욕심이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혜은이 씨가 이거는 잘못한 거다. 좀 더 냉정하게 내가 남자복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좀 더 김도훈 씨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사주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분이 계실 때 자녀분의 사주를 좀 봐서 이성운이 별로 없을 때는 그때는 일단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궁합을 꼭 봐둬야 돼요. 사주도 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이 들면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해요. 반대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궁합 보면서 항상 느낀 건데, 궁합이 나쁘다 얘기해 주면요 젊은 사람도 꼭 한 얘기가 뭐냐면 사주 믿을 수 없다. 그게 뭐 미신인데 이런 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거나 싸우거나 헤어지는 거 볼 때는 참 답답하죠.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고 보니까 궁합은 정말 중요하더라.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는 상대방의 사주를 보고 나랑 궁합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상대방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중에 이렇게 말년에 가서 나이가 많아서 이게 불길한 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까지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죠. 혜은 씨 이 사주 보면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착하신 분이 참 깝깝하다. 깝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65세 경금에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그렇죠? 경금 이혼하셨는데 그 다음 인목에서 뭐다 또 인사신 3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인사신 3명.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5세인데 대운이 참 깝깝합니다. 예. 어떡하죠? 뭐든지 이게 닥치고 나면요 방법이 없어요. 예, 깝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역학 강의를 신청을 받습니다. 화담 2기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